정청래 대표의 정말 정치적인 어떤 저 생명줄과도 연관된 1인 1표제. 이게 저 중앙위원 590명 중에 515명이 이제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찬성이 312명이라서 60.58%, 반대가 203명, 39.4% 해서 당헌 개정안이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투표율이 87.29%. 이거 어제 정청래 승리의 날 맞습니까? 왜 웃으세요? 같이 동시에 치러진 그 네. 다른 두 개의 의제들은 반대표가 뭐 20표, 30표밖에 안 나왔는데 중앙위원들의 반대표가 거의 200표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예. 뭐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여전히 네. 중앙위원들은 정청래 대표의 저 1인 1표제와 저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통과는 통과지만 그렇죠. 뭔가 좀 상처뿐인 영광이랄까요. 그래서 예. 우리 정청래 대표가 이긴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야 축구에서 1대 0으로 이기나 3대 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거고 승리한 건 승리한 거야. 투표율과 찬성률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정청래 대표가 축구를 모르더군요. 1대 0과 3대 0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 1대 0도 상대편의 자살골로 1대 0으로 이겼다. 이건 승리라고 할 수 없는 승리일 때가 있는 거고 네. 3대 0은 그건 압도적으로 축구 경기의 전편을 지배했다. 네.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결과는 이긴 거야. 똑같아. 네. 이렇게 말하는 거. 저 사람이 축구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구나. 아니 스포츠 경기는 패자는 말이 없지만 정치라는 경기는 패자는 꼭 말이 있는 거잖아요. 패자라고 재밌네요. 하는 게 네. 200표에 해당하는 중앙위원들은 네. 나는 여전히 정청래 대표에서 반대한다라고 메시지를 계속 내는 네. 것이 정치권이기 아니. 때문에 스포츠랑 직결해가 비교할 수는 없다. 제가 시청자들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이거를 이 1인 1표제가 가결된 게 50% 가까스로 넘은 찬성표였느냐, 네. 60%를 넘은 찬성표였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왜 50%를 가까스로 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가 개헌이고 하나가 대통령 탄핵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저 시청자들과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202명이 찬성해가지고 통과가 됐다. 이게 그러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압도적으로 찬성한 겁니까? 아니면 가까스로 넘은 겁니까? 허들을. 이거 가까스로 넘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원 당규에 따라서 민주당의 중앙위원회 그 가결 정족수, 의결 정족수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과반이 아니라 재적 중앙위원회 과반이에요. 네. 그런데 재적 중앙위원회 과반을 어떻게 넘느냐? 10몇 명으로 넘은 거예요. 이건 가까스로 넘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게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60%가 찬성했다 하더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네. 아마 정청래 대표도 좀 뒤가 당겼을 겁니다. 아이고 야 이걸 가지고 내가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러네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네. 중앙위가 이제 원래부터 정청래 대표 쪽에는 친청계한테는 불리한 운동장이었고 지난번에 2달 전에 부결이 됐었던 건데 그렇죠. 40표가 더 늘어나면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조국당과의 합당 때문에 친청과 친명이 완전히 격돌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도 중앙위에서 이겼어요. 저는 당권을 이제 완전히 이제 접수했다는 그 신호라고 생각하고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불면의 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있어 보지 않았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했었던 거랑 똑같은 수법으로 정청래가 지금 당을 집권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친문계 다 몰아내면서 네. 비명들 다 학살하면서 그다음에 당원들 권리당원 숫자를 2배, 3배로 늘리면서 네. 그 힘으로 당을 자기 당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배운 정청래가 똑같은 수법으로 지금 이제 당을 장악해서 네. 지금 1년 차인데 총선 공천권까지 다 행사를 이제 하게 돼 버렸습니다. 어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잖아요. 이제 공천 개파 보스들이 나눠 먹는 거 없다. 개파는 없다. 이제 그렇죠. 우리 당에는 친총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대통령 눈치 볼 필요 없어.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남의 당의 집안 싸움, 재미있는 집안 싸움이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제가 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 좌파 기득권들 세대로 보면은 좌파
40대 50대 꼰대 세대들 이 사람들의 기득권이 점점 엄청나게 강화되고 완전히 고착되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그 기득권을 정확하게 대변해 준 사람이에요. 가장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부딪혔었던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언론 3법이라든가 특검 연장이라든가 뭐 등등의 할 때 항상 정청래 대표는 개딸들 입장에 섰어요. 그 개딸들이 누구냐? 그게 4050 기득권 세대들이에요. 민노총 비롯해서 언론계는 언론 노조들이고요. 각 그 중요한 조직들에서 자기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이익을 누가 더 충실하게 대변해 주는가? 일반 국민들의 그 정서와는 관계없이 그 편에 늘 정청래는 서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뭐 중도 뭐 이렇게 표방하고 하면서 자꾸 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정청래가 그 기화를 타서 이쪽으로 완전 장악해 버린 거예요. 거기에 김어준, 유시민까지 가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 사람들 개딸들 없고 나는 다음 정권을 향해서 그냥 갈 거야라는 그 출사표를 던진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기득권이 강화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4050 꼰대 세대, 운동권 세대, 이념 편향돼 있는 이 세대들 그리고 자기들은 다 똘똘한 한 채 다 사가지고 다주택해가지고 배 불리고 있으면서 청년들한테는 집 사지 마라. 집 못 사게 만든 정책 펴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주류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저 말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어제 이제 중앙위원회 가결이 있은 다음에 그동안은 정청래 대표가 기자들 잘 안 만났거든요. 다이다이로. 근데 어제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사회생했죠. 네. 그런데 그 기자회견 내용을 이렇게 쭉 전문을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개파는 해체됐다. 네. 또 힘 있는 개파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끝났다. 맞습니다. 이제 개파 보스라는 말도 썼어요. 네. 개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된다. 네. 개파라는 말을 한 5번 반복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힘 있는 개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친명파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줄 서지 마라.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거 모릅니까? 이건 친명을 겨냥한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또 정청래가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이 어떻게 개파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이제 대표다 이거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대통령은 개파가 없고 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의 이 말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여당 대표가 하는 말은 아니야.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저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가령 친명은 끝났다는 뜻인가? 그러면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파는 무슨 파가 있어? 친청파만 있다는 뜻이네. 지금은 친정청래파 그리고 2030년에는 친청와대파 뭐 이렇게 다 연결짓는 거야? 이런 생각 누가 안 하겠어요? 맞아요. 저 어떻게 들으면 야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쪽에서 들으면 네. 무시무시한 기자회견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까지만도 저는 사실은 이현주 최고위원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참 수가 대단하다. 왜냐하면 나를 찌르던 송것을 가져와서 녹여갖고 남을 베는 칼로 쓰고 있구나. 사실은 이현주 의원을 업어간 거잖아요, 이미. 업어가서 이제 이재명의 완전히 이제 여전사로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현주 씨는 뭐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것은 2인자, 3인자의 반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단 말이죠. 이걸 결국 못 막은 거예요. 네. 막고 싶었지만 못 막은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어떤 칼을 쓸 수 있을까? 이재명에게 무기는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4년 넘게 남았습니다. 네.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렇게 놔두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고대 로마 얘기를 이제 저 이현주 의원이 했잖아요. 네. 고대 로마에서 2인자의 반란에 쓰러진 1인자도 있지만 2인자가 그런 기미를 보일 때 절대 놔두지 않았던 1인자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요새 SNS 폭풍 SNS를 네. 막 네. 하는 걸 보면서 네. 약간 불안 심리가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입법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일을 못한다. 입법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야, 자기가 다 알잖아. 입법 독재했었던 사람이 이걸 누가 책임지는지. 정청래 그 민주당이 안 해줘서 내가 일을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막 그 당에서 뭐 뒷받침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하겠다는 것처럼 이제 SNS를 막 쓰지 않습니까? 네. 전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굉장히 크구나. 맞아요. 근데 과거 같으면 국가원수가 그러면 이런 그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사정 같은 거거든요. 사정. 수사해가지고 이제 네. 서울지검 특수부 뭐 네. 이런데 대검 중수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좀 파봐라 뭐 이렇게 털어라 한 건데 지금 과연 그 가능할까 지금 저는 그거 좀 의문이에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커버렸는데 이거는 네. 집권 여당의 대표 역대 대표 수준에서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버렸어요. 대통령 다 이겨먹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거를 만약에 검찰이나 무슨 뭐 공수처나 공수처 안 되죠. 경찰이 나서 수사해가지고 저거를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 개딸들이? 저는 그래서 이게 거의 그렇죠. 이제 권력이 넘어가 버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교체기를 지나서 이미 넘어가 있다. 그러니까 청나라 시대가 됐다. 이학재 저 인천공사 사장을 다루는 방식으로 다룰 수는 있겠죠.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이 이제 피소가 됐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정권이 바로 개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권이 개입한 사건은 아니고요. 인천 경찰청이 고소장을 접수를 했답니다. 요 고소장을 받아보니까 이학재 사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김영란법이죠. 요거가 해당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라는 내용으로 들어와서 고소장이 접수됐다. 예. 그래서 공사 임직원 5명을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인천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전임 교수 2명이 지난달 20일에 이학재 사장이 자기를 부당하게 보직을 박탈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한 거죠.